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는 검찰 쪽이라기보다는 검찰에 관련된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실상 검찰 라인의 최고 지금 수위 높은 사람을 할 수 있겠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런데 이후에 지금 돼가지고 부산지검장, 검사장급이 돼도 장호준 검사 지금 소환됐는데 구속될 소지까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013년에 댓글 관련 국정원 조사를 할 때 당시에는 국정원에 파견 근무해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근무했었는데 당시에 오히려 댓글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느냐, 방해를 여러 형태로 했지 않았느냐,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안 냈던 장소도 증거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짜 사무실로 마련해가지고 안 냈다 이런 등하고 있는데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인데 현재 직접적인 수사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이 상당히 고의적인 식구를 지금 소환하는 상황. 네.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조대진 변호사?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충격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조직도 아니고 그 검찰에서 파견된 국정원 직원, 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지검장으로 계신 분이 그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가 있을 때 동료들이 지금 당시에 댓글 부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직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부분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장호중 지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조력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생각을 해줘서 아주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검장으로 있다가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지금 사실상 대기 발령 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전에 관련된 사람들 뭐 압수수색도 충분히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된 검사, 뭐 검찰실장인 그 장호중 검사장뿐만이 아니라 해당 보좌관 그리고 파견 검사까지 모두 다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당시에 오히려 이 때문에 팀장을 하다가 자천을 당했던 윤석열 지검장이 좀 주도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김동구 대표. 예, 제가 볼 때는 현재 장호중 부산지검장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모두 관계됐지 않나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2012년 대선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주 국민의 초미 관심사였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당시의 수사팀장이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국감에도 나와가지고 당시에 그 수사를 방해했던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한직으로 돌게 되죠. 그랬다 이번에 이제 복귀하게 된 건데 그때 저렇게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정연을 하게끔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바로 국정원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이 당시에 국정원장과 다 이야기를 서로 나눴겠죠. 네. 그렇다면 그것이 당시 검찰 수뇌부가 모르고 한 일일 수가 없다. 네. 그래 되면 국정원과 검찰, 우리나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최상위 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검사도 의안이 벙벙했다 그러지만 국민들이 저걸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차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수사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 봅니다. 네, 이정훈 박사. 저는 더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검찰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사건으로 보자면 검찰의 수사를 방해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이 지금 은폐하는 거를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집간 딸이 시댁을 위해서 이 지금 친정을 속인 거 격이란 검찰과 말이죠. 국정원을 둘 다 통제할 일선이라면 청와대 쪽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 친정이 그냥 친정입니까? 어차피 언젠간 되돌아갈 친정인데 여기를 속였다. 그럴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 뭔가를 했다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한 일도 아니고 뭐 국정원이 좋아서 한 일도 아니고 또 검찰 그 윗선이 개입한 선도 아니고 그 윗선에서 오히려 이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이것들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오히려 그 당시 청와대를 좀 의심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댓글 관련은 되게 시기가 원세훈 원장 시기였는데요. 지금은 이번에는 댓글 관련 수사하던 시기여가지고 남재준 이후에 원장이 지금 관련된 걸로 나옵니다. 남재준 원장은 지난 5구 대선 때 후보로 나섰다가 나중에 보수 진영 단일화 차원에서 본인 사퇴한다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가지 않았었는데 지금 얘기한 그동안에는 원세훈 원장은 다른 댓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추가 기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재준 원장이 새로 이 국면에서 또 한 사람이 국정원장의 문제가 되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자기는. 예,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장 지검장 같은 경우는 사람에 충성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네. 이제 이 식사하시고 이 TV 보시는 분들 얘기 드릴 텐데 이게 이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막았던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걸 밝혀야 될 검찰, 검사 출신이 그걸 완전히 사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농단한 거죠.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되고 정말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빨리 물러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거 완전히 이거 3, 4년을 더 집권하게 만들어갖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확대 해석하면. 네. 이거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돼. 마땅한 일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뭐 옛날 지난 얘기를 다시 또 당선 무효사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뭐 그때까지는 얘기하기는 화가 그렇고요. 너무 나서요. 네, 뭐 이 이야기 이 정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그 변창훈 그 이재영 전 현 부장검사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네. 소환을 했는 것이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소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부장검사와 검사장의 그 사무실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범죄의 일부 소명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하진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혐의를 받고 하고 있는 수준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장호중 검사장에 대해서 예. 구속영장을 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의혹이 상당 부분 실체를 드러낼 여지가 있는 분수령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떤 중간 상태로서 이 검찰 내부의 어떤 개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고 현재는 의혹입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드러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실체가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주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 관련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후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남재준 원장 시기까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더구나 현재 부장검사 관련 지금 문제까지 제기가 지검장 등의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새롭게 좀 크게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시사 스페셜 시작합니다. 김만음입니다. 10월 29일 1년 전 오늘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고 모였던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었죠. 어제 1주년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주년 메시지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촛불은 새로웠다. 뜻은 단호했지만 평화적이었다.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로 편가르지 않았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통합된 힘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편가르지 않는 통합된 힘을 이끌어내는 건 새 정부에게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6분의 패널과 함께 전국 현안 분석합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나훈아 콘서트가 안표상까지 놔둘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끄는 거는 추억의 오빠, 이웃집 아저씨 같이 나훈아 노래가 고향역에 가면 꽃순이, 이쁜이도 기다리고 있다는 구수하고 정감 있게 노래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수는 아니지만 패널로서 딱딱한 정치 현실을 시원하고 구수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구수한 윤영걸 대표라고 소개하고 싶었지만 감이 못 썼는데 직접 구수한 패널이라고 얘기하네요. 예,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입니다. 예, 촛불혁명이 1주년이 됐습니다. 촛불혁명의 정신과 그 힘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 컨설턴트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입니다. 네, 정치평론가 이정훈 박사입니다. 네, 요즘 단풍철인데요. 이 단풍 색깔만큼이나 다양한 국민의 생각을 모아갈 수 있는 길은 합리적 비판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합리적 비판의 길로 앞으로도 쭉 나가겠습니다. 이종훈입니다. 네,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1년 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여문 생각을 야물게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을 말로 지켜가는 호의 여사 김현성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쌀쌀하고 쓸쓸한 가을에 따뜻한 차 한 잔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씨는 추워도 마음만은 따뜻한 평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10월 29일, 요일로는 어제가 토요일이 촛불 1주년이었습니다만 날짜로는 오늘 1주년인데요. 내일인 10월 30일에 당시 국정농단의 중심 인물이었던 최순실 씨가 귀국해가지고 그 다음날 소환돼서 이제 여러 가지 체포가 되고 현장에 체포가 되고 그랬습니다. 관련 얘기를 나누는데요. 일단은 그 촛불 집회 1주년 관련 조금 자료로 정리해서 듣고 간략하게 한번 더듬어 보고 다음 핵심 쟁점 다루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러분 구호에 치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전략하겠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촛불 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 1주년 집회가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몇 군데서 같이 열렸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도 있었지만은 촛불 집회도 약간은 조금 핵심 쟁점 주장을 달리하는 집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소일할까? 오늘의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수한 평론가를 자처했던 윤영걸 대표. 네. 우리 촛불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였죠. 예. 근데 이제 지나가고 생각하면은 촛불이 자기의 마침 전리품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점이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저는 여당은 미래와 화합이 좀 부족하고 예. 야당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촛불을 국민이 들을 때는 화가 나서 들었지만 촛불을 뒤로 둔 게 앞으로 들었거든요. 앞으로 들었다. 촛불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횃불이 아니라 촛불이에요. 동아경명은 횃불이었지만 지금은 촛불입니다. 덴마크나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을 피게라고 표현합니다. 예. 촛불을 은은하게 켜있는 데서 서로 초콜릿을 먹으면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게 피게. 그걸 작은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촛불을 마치 횃불로 해서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얘기가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적폐청산은 과거를 잘못된 거를 바로잡은데 이게 정치의 응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경계선을 지금 자꾸 넘으려는 좀 시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과거 적폐청산을 먼저 얘기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그때 좌익 정권 10년 적폐청산 하자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세월호 때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또 발표했거든요. 그 적폐청산을 지금 또 적폐청산을 라고 하지 말고 예. 예를 들면 국정원도 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 댓글 및 그 정부의 잘못한 거 그 사건에 관한 대책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예. 국정원 적폐청산 대책하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국정원의 좋은 일까지 모두 다 매도해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당은 미래와 화합 관용이 없고 야당은
아직도 싸우는 거 봐요. 예. 그 정치 원로들 그 싸우는 거 보면 아직도 반성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예. 그래서 촛불은 미완의 혁명이고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집권 세력 여당도 지금 촛불의 요구를 지켜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차원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김능구 대표 얘기 듣겠습니다. 예, 그 촛불 혁명 1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촛불 혁명의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근현대사를 갖다가 열은 게 동학혁명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우리 그 건국을 열었고요. 4.19 혁명이 민주공화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이 알다시피 87 헌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18 강주항쟁이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롭게 현대화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이 촛불혁명은 구체제와 신체제 속에서 구체제를 붕괴시키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혁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항쟁 세대로서 작년 10월 29일 날 강화문에 갔을 때 느낀 바는 국민들의 울분과 분노와 함성은 똑같아. 너무나 평화스럽고 그리고 자유분방한 온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볼 때 이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힘을 가졌고 예. 국민 주권자로서 모습을 보여줬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혁명 속에서 탄생한 정권으로서 촛불의 정신인 적폐청산과 국민통합,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는 길이 다소 힘들게 더디고 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예.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활발 열어 제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촛불을 국민 주권을 확인했던 걸로 지금 새로운 정부도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셨네요. 아까 윤영걸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양쪽 다 현재 여야 쪽 다 뭔가 서로 정비해야 과제들이 있다.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촛불은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로 편가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서로가 좀 같이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충격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조직도 아니고 그 검찰에서 파견된 국정원 직원, 더더군다나 지금 현직 지검장으로 계신 분이 그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가 있을 때 동료들이 지금 당시에 댓글 부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직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부분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 장호중 지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조력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생각을 해줘서 아주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검장으로 있다가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지금 사실상 대기 발령 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사전에 관련된 사람들 뭐 압수수색도 충분히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된 검사, 뭐 검찰실장인 그 장호중 검사장뿐만이 아니라 해당 보좌관 그리고 파견 검사까지 모두 다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당시에 오히려 이 때문에 팀장을 하다가 자천을 당했던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좀 주도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김능구 대표. 예.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는 검찰 쪽이라기보다는 검찰에 관련된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실상 검찰 라인의 최고 지금 수위 높은 사람을 할 수 있겠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런데 이후에 지금 돼가지고 부산지검장, 검사장급이 돼도요? 장호중 검사 지금 소환됐는데 구속될 소지까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013년에 댓글 관련 국정원 조사를 할 때 당시에는 국정원에 파견 근무해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근무했었는데 당시에 오히려 댓글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느냐, 방해를 여러 형태로 했지 않았느냐,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안 냈던 장소도 증거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짜 사무실로 마련해가지고 안 냈다 이런 등하고 있는데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인데 현재 직접적인 수사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이 상당히 고의적인 식구를 지금 소환하는 상황. 네.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조대진 변호사. 윤석열 지검장이. 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검사도 의안이 벙벙했다 그러지만 국민들이 저걸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차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수사가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 봅니다. 네, 이정훈 박사. 저는 더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검찰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사건으로 보자면 검찰의 수사를 방해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이 그 지금 은폐하는 거를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시집간 딸이 그러니까 시댁을 위해서 이 지금 친정을 속인 거 격이란 검찰과 말이죠. 국정원을 둘 다 통제할 윗선이라면 청와대 쪽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 친정이 그냥 친정입니까? 어차피 언젠간 되돌아갈 친정인데 여기를 속였다. 그럴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 뭔가를 했다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한 일도 아니고 뭐 국정원이 좋아서 한 일도 아니고 예. 또 검찰 그 윗선이 개입한 선도 아니고 예. 그 윗선에서 오히려 이 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이것들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예. 오히려 그 당시 청와대를 좀 의심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댓글 관련은 되게 시기가 원세훈 원장 시기였는데요. 지금은 이번에는 댓글 관련 수사하던 시기여가지고 남재준 이후에 원장이 지금 관련된 걸로 나옵니다. 남재준 원장은 지난 5구 대선 때 후보로 나섰다가 나중에 보수 진영 단일화 차원에서 본인 사퇴한다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가지를 않았었는데 지금 얘기한 그동안에는 원세훈 원장은 다른 댓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추가 기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재준 원장의 새로 이 국면에서 또 한 사람이 국정원장의 문제가 되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현성 부원장.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자기는. 예, 그랬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장 지검장 같은 경우는 사람에 충성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현재 장호정 부산지검장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모두 관계됐지 않나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2012년 대선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주 국민의 초미 관심사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시의 수사팀장이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국감에도 나와가지고 당시에 그 수사를 방해했던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한직으로 돌게 되죠. 그랬다 이번에 이제 복귀하게 된 건데 그때 저렇게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정연을 하게끔 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바로 국정원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이 당시에 국정원장과 다 이야기를 서로 나눴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당시 검찰 수뇌부가 모르고 한 일일 수가 없다. 그래 되면 국정원과 검찰, 우리나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최상위 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